퇴근 시간 아파트 복도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정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이 8시를 가리킬 무렵 문이 열리고 남편 박철수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구두를 벗고 신문을 집어들었다. 순자는 조심스레 밥상을 차려냈다. 국 냄새가 퍼지자 철수의 인상이 잠시 찌푸려졌다. 또 된장이야? 라는 투명한 불만이 공기 속에 흘렀다. 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저 수저를 놓았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달 생활비. 짧은 말 한마디에 순자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본 그는 또다시 변함없는 금액임을 알아챘다. 20회가 넘도록 늘 그 금액이었다. 물가는 오르고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냉장고 속엔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고 수도요금 고지서가 찬장 위에 놓여 있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접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속으로만 되뇌었다. 식탁 맞은편에서 철수는 신문을 넘기며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활비를 조금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철수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다. 내가 동기계야?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잡았지만 손끝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다. 식탁 위에 물이 번져가며 고요한 긴장이 흘렀다. 순자는 두 손으로 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내 입을 이렇게 조심하게 되었을까? 남편은 의자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오랜 결혼 생활의 균열처럼 들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세월은 흘렀고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정신이 또렷해졌다. 거실 한켠의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다. 매달 갚아야 할 카드값과 공과금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메모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숨 좀 쉬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울음이 천천히 끓어올랐다. 새벽녘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남편의 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순자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세월의 흔적처럼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손으로 다시 나를 지켜야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창문 밖으로 첫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20해 만에 찾아온 작지만 단단한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정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장날이라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채소 상인의 목소리, 생선 비린내, 구워지는 어묵 냄새가 뒤섞여 어수선했다. 순자는 손에 쥔 돈을 세어보며 물가를 계산했다. 오이 한 단, 달걀 한 판을 담고 계산대에 섰을 때 카드 단말기에서 짧은 삑 소리가 났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화면의 문구가 순자의 얼굴을 얼어붙게 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눈치를 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얼른 현금을 꺼내 계산을 마쳤지만 귀까지 화끈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오래된 신발 바닥이 닳아 발이 시큰거렸고 골목 끝 집들이 줄지어선 담벼락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철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순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대꾸는 없었다. 대신 철수는 무심히 말했다. 요즘은 다 절약해야 해.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식탁 위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봉투의 각진 모서리가 그녀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남은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다. 딸 서연이 보냈던 작은 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포장을 뜯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딸 아이는 잘 먹고 있을까? 얼마 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순자는 밝은 목소리를 가장했다. 괜찮지,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통화가 끝난 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 점심을 마친 후 순자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창문 틈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커튼에 비친 그림자가 느리게 흔들렸다. 그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생활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펜으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새로 적었다. 내 몫의 삶.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 문장에는 결심이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거실에 깔릴 즈음이었다. 순자는 TV를 켜지 않은 채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문 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고요한 게 두려워졌을까?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20년 넘게 쌓인 인내가 서서히 균열을 내는 순간이었다. 밤 11시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건 단절이었다. 순자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장 구석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손때 묻은 천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옷을 한 벌씩 개며 조용히 넣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으로 자문했지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단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냉기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다. 가방 옆에는 여권과 오래된 통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렸다. 남편의 이름만 적힌 표지가 서늘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걸 만들어야지. 순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창문을 닫았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며 길게 흘러내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정순자는 낡은 핸드백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스카프 끝을 흔들었다. 그날은 오랜 친구 박미자를 만나는 날이었다. 둘은 한때 같은 동네에서 살며 아이들 학부모 모임을 함께 했던 사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카페 유리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미자는 여전히 활기찬 얼굴이었다. 순자야, 반갑다. 밝은 목소리가 낯설 만큼 반가웠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음을 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미자의 손때 묻은 앞치마가 놓여 있었다. 순자가 묻자 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 요즘 카페 알바해. 재밌어. 그 한마디에 순자의 손이 멈췄다. 미자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웃고 바쁜 와중에도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자신과 달리 빛나 보이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집에만 갇혀있던 세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귀가길 순자는 미자의 말을 곱씹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순자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하고 무표정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약한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래, 나도 해보자. 조용히 입안에서 새어나온 그 말은 스스로를 깨우는 주문 같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철수의 구두가 현관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일 좀 해볼까 해요. 집 가까운 데서요.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신문을 탁 접으며 말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래. 짧지만 냉랭한 말이 공기를 얼렸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복종이 아니라 생각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이력서. 손이 떨려 글자가 삐뚤었지만 종이는 오랜만에 그녀의 의지를 담는 공간이 되었다. 이름을 적고 주소를 쓰고 마지막에 희망 근무 시간을 적는 순간 순자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사진을 붙이기 위해 거울 앞에 섰다. 화장대에 묵혀있던 파우더를 꺼내 얼굴에 바르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순자는 근처 편의점 구인 광고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유리문 안쪽에는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주인 남자는 순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서류를 받았다. 나이 많으셔도 괜찮아요. 성실하시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괜찮아요. 그 단어 하나가 그녀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초대장 같았다. 면접을 마친 후 순자는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을 걸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빛이 오랜만에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편의점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손끝에 묻은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희망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이력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내 비밀이야.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새벽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다. 창가에 앉은 순자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오래된 커튼 틈새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손등에는 오늘 처음으로 느껴본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일까? 순자는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쥐어 올린 삶의 첫 불빛이었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띵동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새벽 2시, 거리는 조용했고 불빛 하나 없는 골목 끝에 작은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정순자는 어색한 미소로 점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이 첫날이죠? 계산대만 익히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점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하얀 조끼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밤을 새우는 택시기사와 젊은 배달원들이 간간히 들러 컵라면을 집어들었다. 순자는 계산대 앞에 서서 상품 바코드를 찍었다. 삑소리와 함께 손끝이 떨렸지만 어느새 리듬이 익숙해졌다. 편의점 안에는 미세한 커피 향과 냉장고 모터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쉬는 시간, 순자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안개가 깔린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해 깨어있는 새벽을 느꼈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 대신 전자음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손바닥 위로 빛이 닿았고 그 안에 작고 조용한 자유가 있었다. 순자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학생 손님이 들어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순자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다. 그 말이 귀를 스칠 때 잊고 있던 자신이 깨어나는 듯했다. 순자는 작은 캔커피를 계산하며 오늘은 춥네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밤새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새벽 5시 교대 근무자가 들어왔다. 순자는 몸을 돌려 인사하고 계산대를 정리했다. 지친 몸이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가벼웠다.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골목길 끝에서 아침 햇살이 땅 위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생기가 비쳤다. 부은 눈가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자신감이 맴돌았다. 침대에 앉자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입금 82,500원. 순자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짧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통장을 꺼내 새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찍혀 있었다. 정순자 명의 입금. 남편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 그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렸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상자를 하나 포장했다. 딸 서연에게 보낼 손목 쿠션이었다. 손글씨로 엄마가 직접 산 거야라고 적었다.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목소리가 밝아요. 순자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나도 나답게 살고 있어.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손에 남은 잔잔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이 바로 삶의 온기였다. 새벽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왔다. 순자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이틀 무렵 구름 사이로 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도 나로 살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어두운 밤을 지나 그녀는 처음으로 새벽의 냄새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정순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을 차렸고 남편 박철수는 말없이 신문을 펼쳤다. 순자는 모르게 손을 떨며 젓가락을 놓았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다. 급여 입금 8만 3천 원. 그때 철수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닿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이게 뭐야? 철수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순자의 심장이 순간 멎은 듯했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일하고 있었어? 허락도 없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끝에서 수저가 떨어져 식탁 위에 짤깍 소리를 냈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돈을 안 줬다고 남몰래 일을 해? 철수의 외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돈으로는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릇이 깨지고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다. 쌀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순자는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철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순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식탁 위 유리컵이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깨진 유리 조각에 불빛이 반사되며 반짝였다. 그 순간 순자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제 내 몫을 찾을 뿐이에요. 철수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순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자 심장이 쿵쿵 뛰었다. 벽 너머에서 철수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순자는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받은 첫 월급 봉투와 통장을 넣었다. 그것은 그동안의 인내보다 더 소중한 증표였다. 밤이 깊어가자 이웃집의 TV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순자를 올려봤다. 어디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을 스쳤다. 순자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순자는 현관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체념도 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됐어.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넨 선언이었다. 집을 나서자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물이 반짝였다. 순자는 친구 박미자의 집으로 향했다. 비닐 우산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걸은 끝에 미자의 현관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미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순자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 그녀의 어깨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숨이 편했다. 낯선 방의 이불 냄새 속에서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귀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고함이 희미하게 맴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대신 새로운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로 들어온 공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히 자유로웠다. 그 문 너머로 들어온 공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히 자유로웠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다. 정순자는 박미자의 집 작은 거실에서 눈을 떴다. 전날 밤의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탁자 위엔 미자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다. 냉장고에 죽 있어. 일은 나갔다 올게. 편히 쉬어. 순자는 그 한 줄에 울컥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편의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근무 시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낮 타임도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안에서 설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날부터 순자는 새벽과 낮 두 교대를 이어가며 일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다. 젊은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순자 이모, 커피오라 부를 때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종이컵을 건넸다. 그래, 젊을 때는 다 그래야지. 그 말 속에는 이해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밤마다 돌아오면 허리가 쑤셨지만 그녀의 걸음은 늘 가벼웠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계산을 마치며 말했다. 언니, 매번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짧은 말이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것이 언제였던가. 그녀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건넨 첫 격려였다. 며칠 후 집을 나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남편 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순자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그만 돌아와. 체면이 뭐가 되겠냐. 그 말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는 미안함보다 냉정한 생각이 앞섰다. 당신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미자가 알려준 제빵학원을 찾아갔다. 밀가루 냄새가 가득한 교실 안에서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식빵 반죽부터 배워볼까요? 손끝에 밀가루가 묻자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녹아내렸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반죽처럼 부드럽게 풀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드는 기분이 들었다. 하얀 반죽 위로 햇살이 비쳤고 순자는 손바닥에 남은 온기를 오래 바라봤다. 며칠 뒤 제빵학원 게시판에 시험 일정이 붙었다. 순자는 이름을 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 내 시작이니까. 밤마다 연습을 거듭했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다시 잡혔다. 드디어 시험날 그녀는 차분히 반죽을 마쳤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축하드립니다. 강사의 목소리에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흩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합격증을 손에 쥔 채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리쬐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에서 밀가루 냄새와 함께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제 진짜로 내 이름으로 된 삶을 만들어야지.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번졌다. 삶이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에서 드디어 한 걸음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늦은 오후 어두운 구름이 아파트 단지를 덮고 있었다. 박철수는 출근 대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퇴직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을 바친 회사에서 받은 건 단 한 장의 종이였다. 손끝이 떨리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문득 시계를 봤다. 평소 같으면 순자가 식탁 위에 저녁을 차려놓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 하나 없고 서늘한 냄새만 흘러나왔다. 그제야 집안의 정막이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도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순자가 없던 며칠 사이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자, 그리고 어린 서연의 웃음. 그 사진 속 웃음은 더 이상 현재에 없었다. 철수의 목이 메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힐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휴대폰을 들었다. 딸 서연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엄마랑 연락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놔드려요. 뚝 소리가 났다. 철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놔드려요.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후벼 팠다. 해가 저물자 철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술잔을 들었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워졌다. 술 기운이 오르자 울분과 후회가 함께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묻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다. 빈 병을 던지자 유리가 바닥에 깨졌다. 조각난 파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했다. 그는 손끝으로 그 파편을 만지다가 피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이미 더 아팠다. 이튿날 아침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머리엔 새벽 이슬이 맺히고 바지는 구겨져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제빵학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수강생 명단이 붙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순자가 보였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었다. 손끝에는 힘이 있었고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동시에 눈부셨다. 철수는 창가에 손을 얹었다. 유리 위로 그의 숨이 희미하게 서렸다. 순자는 그를 보지 못한 채 제빵 반죽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익숙하고 단단했다. 한때 자신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 없이도 완벽히 서 있었다. 철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우산도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자존심과 오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목소리가 비에 섞여 사라졌다. 철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쓸쓸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주머니 속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다. 순자와 결혼하던 날 끼워주었던 금반지였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는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철수는 그것을 하수구 옆에 살짝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지. 그의 눈에 눈물이 섞인 빗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제빵학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빛은 마치 그의 마지막 미련을 위로하는 듯했다. 철수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었다. 남겨진 건 빗속에서 반짝이는 반지 한 개와
뒤늦게 찾아온 후회의 그림자뿐이었다.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골목길을 감쌌다. 정순자는 새로 단장한 가게 앞에서 간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간판 위엔 순자의 집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고소한 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오븐의 열기가 따뜻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 작은 가게가 이제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반죽을 꺼내 식빵 틀에 넣었다. 손끝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전이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다. 고소하니 냄새 좋네. 얼마인가? 순자는 두 손으로 따뜻한 식빵을 내밀었다. 오늘은 오픈이라 그냥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라며 웃었다. 그럼 복 받겠네, 아가씨. 그 말에 순자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가씨라는 말이 낯설지만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린 게 언제였던가. 잠시 후 가게 안으로 햇살이 깊게 스며들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진짜 멋지다. 순자는 놀라며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었다. 딸은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 냄새, 완전 엄마 냄새야.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냄새라니, 그게 뭐니? 두 사람의 웃음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서연은 계산대 옆에 놓인 화분을 가리켰다. 저거 아빠가 보내준 거야. 아무 말도 없이 택배로 왔어. 순자는 잠시 멈췄다. 초록 잎 사이로 작은 메모가 꽂혀 있었다. 몸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요. 짧은 글귀였지만 순자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미움도 원망도 이상하게 사라졌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상처가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화분을 안쪽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닿자 잎사귀가 반짝였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점심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 출근길 직장인, 노부부까지. 가게 안은 사람들의 웃음과 빵 냄새로 가득 찼다. 순자는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이런 빵집 드물어요. 매일 구우실 거죠?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구울 거예요. 매일 새로 시작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선언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잠시 멈춰섰다. 조용한 골목길에 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가게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순자의 집이라는 네 글자가 붉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은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후회가 아닌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잔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밖에서는 단풍잎이 흩날리고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순자의 눈가엔 미소가 스며들었다. 오븐 속에서 구워진 마지막 빵이 딩 소리를 냈다. 그녀는 오븐 문을 열며 속삭였다. 고마워, 오늘 하루도.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다. 창밖에 노을빛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순자는 빵을 꺼내 식힌망 위에 올려두었다. 고소한 향기가 천천히 퍼졌다. 그 향기는 그녀의 지난 눈물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모두 감쌌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졌다. 그건 이제 그녀만의 인생이 굽히는 첫 빵의 향기였다.